네,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당뇨병 100% 이해하기 및 치료 원칙, 인슐린을 끊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 설명해주는 차원에서 강의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당뇨병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중의 포도당 양을 많게 하는 과정 속에서 당뇨병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논조를 이어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세포열 에너지학적 당뇨병의 정의 및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일단은 체온의 저하로, 당뇨병은 체온의 저하로 체열의 발생량을 높이기 위해서 혈중의 포도당 양이 증가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탄수화물이나 다양한 영양분이 내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혈중의 포도당 양이 많아진 이유가 혈중의 포도당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 내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조직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중에 남아 있게 되었다. 그때 혈당 체크를 해 보면은 당뇨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당뇨병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혈중에서 조직 내로 포도당이 쉽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왜 당뇨병 환자는 이동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신분도가 내려가면서 그 세포막의 어떤 채널이 좁아지면서 포도당이 조직 내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항시 체온의 저하로 모든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러한 증거를 좀 더 찾아내고자 저는 좀 더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번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다음이죠. 다음. 이 식욕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증상 하나하나가 당뇨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식욕이 확 증가하지 않는데 왜 당뇨병 환자들은 식욕이 증가할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범인을 잡는데 하나의 정황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당뇨병을 잡는 데 있어서 이러한 증상의 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식욕이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내 몸속 온도가 낮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가을, 겨울이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죠. 그때 말도 살찌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살이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음식을 섭취를 많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봄과 여름이 되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 이유는 심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뇨병에 있어서 식욕이 증가하는 이유도 바로 체온이 떨어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직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다뇨, 다갈, 피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모공이 다치게 된다.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구멍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그래서 이 상체 쪽으로, 자, 구강 쪽으로 열이 쏠리면 다갈 증상이 생기고 또 소변으로 열이 쏠리면 소변 빈삭증과 같은 다뇨 현상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면 어깨라든지 머리가 두통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어깨가 뻐근해지는 피로 현상도 자주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대표적인 증상을 통해서 다음 식욕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당뇨 합병증에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고혈압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속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때 눈으로 열이 쏠리면 눈 망막의 염증이라든지
또 시신경의 염증으로 인해서 눈망막증, 또 시력 장애가 생기고요. 자, 신본도가 내려가게 되면 혈관은 수축을 하겠죠. 자, 혈관이 수축이 되면 압력은 높아지겠죠. 바로 그때 고혈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뇨병과 고혈압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고혈압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그것은 당뇨병도 신본도가 내려갔고 신본도가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압력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고혈압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뇨병의 합병증을 통해서 당뇨병의 원인을 더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발한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모공이 다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손, 발끝에서 모공이 다치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는 발생하는데 그게 구멍이 많은 상체 쪽 또 하체, 사타구니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그쪽으로 국소 다한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관절, 그 다음에 마찰이 많은 손, 발바닥으로 열이 쏠릴 경우 그쪽으로 수장족저,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음이라든지 잔뇨감, 배뇨지연, 요폐, 변비와 같은 것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닫힌다는 소리는 소변도 구멍, 대변도 구멍인데 그쪽으로 다 구멍을 닫아버리면 변비도 생기고 요폐 현상, 배뇨지연, 잔뇨감 이런 게 다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설사가 서로 상반되는 증상 같지만은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가 신본도가 낮아지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모공은 더 닫힙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열이 확 쏠릴 경우 변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열 에너지가 쏠릴 경우는 설사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감염증 중에서 다양한 피부에 염증성 증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도 모공이 닫혀서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데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당뇨병과 피부병 무슨 관계가 있죠? 라고 했을 때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참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나 다 이해가 쉽습니다. 자, 관련성이 다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당뇨병은 반드시 세 가지의 치료 원칙을 고수하면서 치료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당뇨병의 발생 기전도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라면 자, 당뇨병은 신본도가 내려가서라는 거죠. 자, 신본도가 내려가면은 체온 조절 중추 간내의 시상 하부에서는 TRH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주는 거죠.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또 분비를 해서 갑상선을 자극하죠. 자, 갑상선이 자극이 될 때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티록신의 호르몬의 가장 주된 역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를 촉진하는 거죠. 자, 그러한 에너지원들이 촉진이 될 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티록신의 분비를 함과 동시에 이 티록신은 포도당 양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포도당 양이 많아질 때만이 심부 온도가 또 최적화되는 거죠. 자,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대사, 크렙스 회로라든지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ATP라는 열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ATP의 합성량이 많아질 때 심부 온도는 최적화되는 거죠. 심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심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러한 조절 시스템은 없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혈중에 포도당량이 증가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혈중에 포도당량이 증가된 상태라면 그는 당뇨병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인슐린을 써버리면 혈중의 당량은 줄어들겠지만 이 심부 온도는 또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또 시상하부에서는 TRH, 티록신 릴리징 호르몬을 더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네아스테 준엽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네아스테 준엽에서는 TSH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고, 자, 이때 또 티록신 분비량이 많아지면 혈중의 당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때 또 인슐린을 써야 됩니까? 뱅글뱅글 돌면 혈당은 조절이 될 수 있겠지만 심부 온도는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이는 당뇨병은 치료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갑상선뿐만 아니라 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또 갑상선에서 부신 피질을 겉질을 자극을 줘버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또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져서 혈중의 당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상승하려고 하게 되고, 자, 이러한 시스템은 호르몬적인 시스템이고,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혈당이 적극적으로 증가하지를 않는다라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부신 속질, 췌장 알파 세포를 통해서 또 아드레날린, 글루카곤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혈중의 당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혈중에 당이 떨어지는 순간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다발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혈중의 당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심부 온도가 최적화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혈중의 당량이 높다고, 혈중의 당량이 너무 장기간 높아지면 당뇨병의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인슐린을 써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버리는 호르몬입니다. 간이나 조직 세포로 저장을 해버리니까 혈중의 당량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혈중의 당량이 줄어들면 심부 온도는 또 내려가는 악순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을 자꾸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심부 온도를 최적화하게 되면, 실은 심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혈중의 당량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더, 심부 온도를 더 높여줄 때만이 혈중의 당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뇨병의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반드시 낮춰야 된다. 또 닫혀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공을 열면서 피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리고,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당뇨병 치료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가볍게 한번 그려보면, 자,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한번 올려보자라는 이야기죠. 자,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모공은 열리게 되겠죠. 열린 모공을 통해서 땀의 분비가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되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온도가 빼앗길 때, 내려갈 때 액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모공이 열리는 유일한 방식은 심부 온도를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이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당뇨병
치료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데 근데 치료 원칙, 심본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또 골고루 분산시킬 때 내 몸속 온도가 올라가면 혈당량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를 높이는 방법, 또 피부 온도를 낮추는 방법, 모공을 여는 방법은 약물, 식이, 운동, 생활요법 이 네 가지로 저번 시간에 제시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유심히 또 살펴보시고요. 아무쪼록 당뇨병으로부터 꼭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